자,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는 좀 전 시간 말고요. 지난번 수업 때 오행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예, 목화, 토, 금, 수라는 것도 있었고, 이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역학이다. 자, 썸머리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역학은 이게 바뀔 역자다. 바뀔 역. 그럼 바뀌는 것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거다? 낮밤이 바뀌고 사계절이 바뀌고 내 몸이 늙었다, 태어났다, 젊어졌다, 늙었다 하는 게 바뀌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면서 변화하고 있더라. 이걸 알아보자.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역학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패턴을 공부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구나, 어떤 현상이 나타났구나, 또 요 부분을 관찰을 해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구나, 요 부분을 관찰해 봤더니 앞에 것들이랑 어떤 공통점이 또 계속 나타나더라. 그럼 네 번째는 여기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안 하다? 아, 미래 예측이 가능하구나. 이게 역학이란 얘기예요. 딴 거 있어요? 쉬워요. 어두워졌으니까 좀 이따 뭐가 와요? 내일이면 아침 되면 해 뜨죠. 그죠? 여러분들 나이 수만큼 잠자고 일어나면서 항상 느꼈던 게 몇 시 되니까 해 뜨더라. 가을만, 그러니까 추웠다가 따뜻해지면 싹들이 나더라.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년에도 싹이 튼다 안 튼다? 그죠? 내년 가을에는 열매들이 맺는다 안 맺는다? 아, 맺는다. 어느새 우리는 숱한 경험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제왕들은 조금 더,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은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서 백성한테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했단 얘기죠. 그죠?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뭘로 본다? 알아보자. 그러면 그 자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뭐라 그랬죠? 가장 큰 원인을 미치는 거. 이 자연이 낮밤이 오고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자전과 공전의 원인에 의해서 자연이 돌아간다. 그래서 지구와 태양의 관계, 물론 숱한 다른 별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욱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자전과 공전에 의한 현상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잘 관찰하니까 농사 짓는 법도 알게 되고 싹 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하는 시기도 알게 되고, 그래서 먹고 살아지는데 좀 더 윤택해지더라. 그럼 먹고 사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에 의해서 동물도 반응하고 식물도 반응하고 인류도 반응을 하니까 그 인류에게 뭐까지, 미래까지 점을 쳐보자 이거지. 그거를 시간적으로 달려간 것이 사주명리학이요, 땅으로 내려온 것이 풍수요, 어떤 사건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육효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본적인 테마는 뭐였다? 가장 큰 원인은 이게 주원칙이에요. 제가 다른 묵별들이 5% 10% 영향을 줬다면 태양이 90% 이상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 공부만 잘하면 된다 안 된다? 이 공부만 잘하면 된다. 24절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24절기 태양에서 나온 거죠. 북극성으로 만들어졌어요. 28수라는 28개 별로 만들어진 것보다 태양이죠. 그죠? 태양의 궤도를 좀 더 잘 분석하려고 하니까 나온 게 28수 별자리단 말이에요. 28수 공부도 결국엔 뭐였다? 그것도 태양 궤도를 알기 위한 거였다.
무슨 뜻이에요? 우주. 예? 태양계.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뭐예요? 지구 바깥에 거잖아. 그죠? 지구 바깥에 코스모를, 유니버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이 지부 집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우주라고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을까? 개념이 같을까 이거지. 옛날 사람들은 안드로메다 200만 광년, 그 다음 오리온 별자리, 게마살 자리, 게마살.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면, 우라고 하는 거는 동서남북 상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주는 고금왕래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 두 가지를 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모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지구도 포함되어 있고요,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우주라고 하는 단어에는,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는. 그럼 이거 공부하는 게 결국엔 뭐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죠. 그죠? 신비스럽다, 하늘의 별자리 이야기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예, 우리하고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 중에 자, 태양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릴까요?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지축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는 이렇게 그렸잖아요. 알기 쉽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그려질, 이렇게들 다들 그려지겠죠. 예? 그랬을 때 이 태양을 기준으로 이 뒤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거는 계절적으로 뭐가 될 것 같아요? 남반구가 많이 비치면, 남반구가 많이 비치면 겨울이죠. 제 말 이해되죠? 태양 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여기는 뭘로 보이면 된다? 그냥 하지로 보면 된다. 여름이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리로 돌아요? 이리로 돌아요? 잘 모르겠다. 어느 쪽으로 돌아요? 지구가? 그럼 이쪽이 추분이 될 것이고, 자, 이쪽으로 돈다 할까요? 그래야 나중에 설명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돈다, 이래 돈다. 그러면 겨울, 봄, 여름, 가을로 돌아갈 때 지구가 요 위치에 있으면서 자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 겨울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알아보자. 봄 때 일어나는, 지구가 춘분 지점에 있었을 때 자연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보자. 하지 때 지구가 위치해 있을 때 지구에 반응하는 것들을 보자. 가을에 반응하는 것들을 보자. 이렇게 네 개로 쪼개보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사상이다. 그걸로 치면요, 하루로 치면 아침, 낮, 저녁, 밤으로만 치면 그것도 사상으로 구분되는 거란 얘기예요. 자전을 또 4등분하면 6시간마다. 오케이? 조금 이해되세요? 하루도 4개로 쪼개서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돌아서 아침에 일어나는 현상, 봄에, 그 다음에 낮에 일어나는 현상, 가을에 일어나는 현상, 저녁에 일어나는 현상, 밤에 일어나는 현상, 또 4개로 쪼개보자는 것이 사상으로 보자 이거. 그 다음 요게 또 정확하게 요렇게 된 건 뭐다? 반씩 나누면요, 입춘이고 입하고
입추고 입동이고 이렇게 쪼갰을 때 여기에 또 위치하고 있을 때 여기에 지구가 위치하고 있었을 때 어떤 현상들 4개를 더 추가하니까 그거를 뭘로 보면 된다? 8개로 보면 된다. 그래서 사상팔개가 나타난 거고 여기에서 12개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12개로 만들면 이게 24개로 나누면 24절기 12개로 나누면 자축인묘 이제 숫자로 안 쓰고 옛날 사람들은 이걸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7월) 그러면 더워요 추워요? 덥죠? 7번째 달이니까는 덥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7월 하는 순간 덥다고 느껴요. 7월 하는 순간 더운 거죠. 12월 하는 순간 춥죠. 12번째 세 가지고 추운 게 아니고 12 자체가 어느새 우리들한테는 익숙해지게 추운 글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12월 하는 순간. 그럼 역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역학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월 하는 순간 춥다고 느낍니다. 5월 하는 순간 덥다고 느껴요. 자시, 자축이 우리 하루를 따질 때도 어떻게 따져요? 자시, 축시, 인시, 묘시 따지잖아요. 그럼 자시면 춥다 안 춥다? 밤이다 밤이다죠. 옷이라고 하는 순간 덥고 낮이라는 걸 그냥 저절로 똑같은 거예요. 시로 생각을 하나 월로 생각을 하나 거기에다가 우리를 이제 갖다 붙인 거란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동서남북까지도 그대로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거는 뭐냐면 이 역학을 풀기 위해서 자축인묘를 활용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거는 월이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일로 나타냈어요. 일로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진월, 사월로 하다가 그거를 하루로 바꿔서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이러고 또 바꾼 거예요. 그랬다가 또 이 자축인묘를 또 뭘로 바꿨다? 이제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겨울 쪽에 해당하는 거 이걸 어디다 적을까요? 이쪽이 어디쯤이에요? 입춘 어디 갔나? 입춘이죠. 오케이. 다른 색깔. 입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입하까지가 이게 뭐다? 이게 봄이 또는 아침이라고 표현하죠. 맞나요? 계절로 따지면 입춘서부터 입하 전날까지가 봄인데 따지자면 인시, 묘시, 진시는 아침에 해당되는 걸로 비유를 들었고요. 제 말 좀 어렵습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입추까지가 입하 시작해가지고 입추 전날까지가 4월, 5월, 미월인데 그거는 여름이고 하루로 따지자면 사시, 오시, 미시로 이거는 대낮이 되고 그 다음 입추서부터 입동 전날까지 이만큼이 가을이다. 가을은 신월, 유월, 술월 석 달로 만들어져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루로 따졌을 때는 신시, 유시, 술시 저녁 시간을 나타내고 그 다음 입동서부터 입춘 전날까지를 겨울이라고 하는데 겨울은 해월, 자월, 축월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루로 따지자면 해시, 자시, 축시로 비유를 들은 거다. 그것을 동서남북으로 따지니까는 이쪽을 주로 동쪽이라고 이쪽을 남쪽이라고 하고 이쪽을 서쪽이라고 하고 이쪽을 북쪽으로 따진 거예요. 인시, 묘시, 진시가 됐네. 요 아침 시간이라고 본 거고 사시, 오시, 미시 이거는 이제 낮 시간으로 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행여 다른 시를 볼 때 다른 책을 볼 때 이렇게 그려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어떻게 그렸어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제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 그려진 책도 있습니다. 책을 보면, 역학책을 보면요. 이놈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가닥 하고 뒤집어졌죠. 예. 자, 요 그림은 아이씨, 우리나라 좀 치고 못생겼다. 백두산. 우주에서 이쪽이 동쪽이죠. 동해, 남해, 황해, 북간도. 이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본 거예요? 우주에서 지도를 보듯이 땅을 본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동쪽에는 인시, 묘시,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요렇게 쓴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게요. 이게 앞이다 이거지. 이게 앞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글씨가 여러분들 배 쪽으로 딱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게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면 남양하는 집을 선호한다 그랬으니까 이쪽이 남쪽이 된단 말이에요. 뒤쪽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대청마루 바깥을 보면, 남양하는 대청마루를 보면 이쪽이 북쪽이 되고 이쪽이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 될 거고 이쪽이 해가 지는 서쪽이 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보면 해가 이렇게 떠서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이렇게 질 거다라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쓰느냐 하면 이거는 주역에서 쓰는 그림이고요. 이건 어디서 쓰는 그림이냐면 이건 사주에서 쓰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때는 이게 좀 더 익숙할 거예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패철을 보면 말입니다. 패철에 이런 글자들이 쓰여져 있어요. 자, 패철들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그 패철 나중에 제가 다 수거해 가지고 다시 다른 걸로 바꾸든가 할게요. 자, 거기에 나도 하나 꺼내 봐야 되겠다. 그럼 자, 빨간 층 그려진 거 있죠. 빨간 층 보이세요? 빨간 글씨들로 테두리 된 거요. 맨 바깥에. 거기에 몇 번째가 있어요? 이 패철은요, 맨 안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바늘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이 있으면 요게 1층이라고 하고요. 요거 2층이라고 하고요. 3층, 4층, 5층, 6층 이러고 쫙 올라가요. 작은 패철은 5층, 7층, 9층, 13층, 나중에 28층 이렇게까지 그냥 큰 접시만하게까지도 만들어집니다. 나침반이라는 게, 패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동서남북을 잡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 나침판 말고요, 옛날 우리가 그 문방구에서 사용하던 거는 우리가 밑에 판을 돌려야만 했어요. 바늘에 맞게끔. 근데 이거는 지가 알아서 북쪽 찾아가 버려요.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바꿔달라면 바꾸면 되죠. 자, 거기서 북쪽이라는 글자 가운데 동서남북 북자 보이세요? 예, 북쪽이라고 쓴 글자에서 쫙 빨간 바늘 끄트머리 쪽으로 따라 올라가니까는 아들 자자가 있다 없다? 아들 자자가 있지요. 예.
아들 자자가 여기 어디 있을까? 자, 북쪽이 다 어디 가리키고 있어요? 손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북쪽 어디 쪽에 있어요? 저는 북쪽이 이쪽으로 나와요. 영 말을 안 들어요. 자, 나침판은 말을 안 듣는 경우가 하나 있죠. 고장 났을 때죠. 자, 그럼 고장은 언제 나느냐? 핸드폰에 옆에 붙여놨을 때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핸드폰 옆에 놔두시지 마시고요. 제가 답사 다닐 때 숱하게 3개를 제가 망가뜨린 게 핸드폰인 줄 그때 알았어요. 등산 조끼를 입었는데 핸드폰을 전 습관적으로 여길 차거든요. 근데 등산 조끼 안에다가 항상 패처를 여기다 넣고 다닌 거예요. 나침판을. 어느새 나침판이 거꾸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패처를 항상 반대편에 넣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밑에 이 책상 있죠. 책상 철근이 있잖아요. 그리고 방바닥에 지금 이 9층 바닥에 철근들이 철골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침판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몇 발자국만 움직여도 나침판이 틀리게 다녀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여기서는 조금씩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산에 가면 똑같이 나오겠죠. 산에 가면 이 방에선 다르게 나와요. 건물 안에만 들어오면 다르게 나와요. 예, 예, 다 다르게 나와요. 밑에 철근이 다르기 때문에. 철근 있는 데가 있고 철근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럼 동서남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있습니다. 다음 지도 있죠. 인터넷에 다음 지도 또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에 들어가고 다음 이제 지도 치면 거기에 탁 트고 주소 치면은 주소 집까지 딱 찾아지잖아요. 거기에 동서남북이 정확히 돼 있거든요. 그걸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나침판 북쪽으로 딱 올려버리면은 이게 방향 그대로 나와요. 이거 실전에서 제가 잘 써먹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빨간색 글자 중에 아들 자자 찾으셨어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그 빨간 칸이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한 칸 건너뛰어서 축 찾으셨어요? 1시 방향에. 또 한 칸 건너뛰어서 인, 또 한 칸 건너뛰어서 토끼묘, 또 한 칸 건너뛰어서 용진, 또 한 칸 건너뛰어서 뱀사, 건너뛰어서 오, 건너뛰어서 미, 건너뛰어서 신, 건너뛰어서 유, 건너뛰어서 술, 건너뛰어서 해. 이래서 12개가 쭉 다 달라붙어 있죠. 오케이?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동서남북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 자자가 있는 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방향들이 다들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들 자자 쪽 붙어 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이 나침판은 그거 하나는 편해. 가만히 놔두면은 북쪽 가리켜 버려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나침판처럼 이거 반을 향하는 쪽으로 아들 자자 이렇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지가 알아서 그냥 돌아버려요. 그럼 동쪽은 어디예요? 토끼묘 있는 쪽이 동쪽이겠죠. 맞나요? 남쪽이라고 쓴 쪽으로 가니까 말오자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서쪽이라고 쓴 쪽으로 가니까 닭유자가 그려져 있어요. 맞죠? 예. 나침판 그래 보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5층에는 여기서는 5층이 되겠죠. 5번째 칸에 있잖아요. 예, 총 24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말고 사이사이마다 또 12글자가 들어가 있죠. 맞나요? 안 맞나요? 24절기를 그대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 하나 각도는 360도 나누기 24 하면은 한 개당 몇 도다? 15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아들 자자 한 칸이 15도예요. 범위가. 축 하나, 인 하나, 묘 하나 하나들이 전부 다 쬐만한 글자들 하나가 15도짜리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가 아까 뭐가 있었었죠? 자가 동지가 있었어요. 오에서 뭐가 있었어요? 하지가 있었어요. 유에서 추분이 있었고요. 묘에서 춘분이 있었고요. 근데 외우실 때는 이렇게 이대로 그대로 외우시면 조금 귀찮아요. 나중에 역학 공부할 때 조금 귀찮아요. 외우시는 방법이, 자, 제가 뭐라고 써놨죠? 뒷부분은 그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은 임묘진 해놓고 하나 띄우고, 사오미 하나 해놓고 띄우고, 신유술 하나 해놓고 띄우고, 해자축 이렇게 적어놨죠. 맨 밑에 줄. 그렇게 외우세요. 외우실 때 아주 편해요. 이거를 6개로 2개 잘라 읽을 필요도 없고요. 4개로 잘라 읽을 필요도 없고요. 2개로 할 필요도 없고요. 외우는 방법은 밑에 인묘진 하나 외우고, 사오미 하나 외우고, 신유술 하나 외우고, 해자축 하나 묶음식으로 외우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봄 석달이고요. 이거는 여름 석달이고요. 이거는 가을 석달이고요. 이거는 겨울 석달이에요. 하루로 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6시간이고 낮 6시간이고 저녁 6시간이고 밤 6시간이에요. 자가 맨 앞에 온 이유는 동지서부터 양의 길이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랬죠. 태양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길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자부터 시작을 한다는 소리는 하늘 우선이란 소리예요. 태양궤도 우선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요거는 주역에서 쓰는 팀이라 그랬고, 요렇게 외우면은 사주팔자에서 쓴다 그랬죠. 예? 요거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게끔 외우라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게끔 하는 거는 땅을 좀 더 중시했을 때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 해의 시작이다. 1년의 시작이다. 1년의 시작을 어디다 둘 거냐 이거지. 시작을. 그랬을 때 옛날에 천문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우리 무슨 달력 쓰고 있다고요? 그레고리력. 양력 중에서도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레고리력이 천문학적으로 지금 신정 있죠. 우리가 1월 1일이라고 하는 게 천문학적으로 별 가치가 없습니다. 옛날 그레고리 황제 때 아들 생일 축하를 위해서 만드는 달력, 그날부터 시작을 그레고리력이라고 만든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천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는 동지를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할 건지, 입춘을 기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할 건지, 춘분을 기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할 건지가 오히려 좀 더 역법, 달력법에 맞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옛날부터 숱한 방법을 가지고 별 통계를 다 내면서 달력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만 기준이 다 맞춰지지 않아서 어디를 또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해 시작을 나누자 하는 설들이 수백 년간 논의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이랬을 때 1년의 시작을 동지를 한 해 시작으로 하자라고 하는 설이 이게 주역팀이고요. 동지기년설. 입춘기년설도 있다. 입춘기년설. 동지는 천문이랬고요. 이건 하늘에 중시했고 이거는 땅을 중시했고. 땅을 중시하고 하늘을 중시한다. 이해돼요? 요건 태양이 올라가기 시작,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본 거니까 태양 기준이고요. 입춘은 땅이 더워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보는 게 입춘기년설이에요. 땅이 더워지는 거. 이때가 입춘이 언제냐면은 양력 2월 4일 5일이거든요 2월 4일 2월 5일 이때부터 땅이 따뜻해진다고요. 이때부터 시작하자, 이때부터 시작하자에 따라서 달력이 달라진다. 그 중에 우리가 사주팔자를 공부하던 웬만한 역학 공부할 때 편한 거는 땅 기준으로 입춘기년설로 보시는 게 공부하기엔 좀 더 수월합니다. 요거 석 달, 요거 석 달, 요거 석 달, 요거 석 달로 보라. 우리 그런 거 들어봤죠? 올해 무슨 년이에요? 이제 신묘년이죠. 그죠? 근데 지금 1월 며칠이죠? 오늘 8일이에요. 양력으로. 근데 이걸로 따지면 아직 지금 어디 된 거예요? 동지 지났죠? 입춘이 2월 4일 5일이죠? 예? 지금 우리 어디쯤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동지는 지났고 입춘은 아직 안 지난 지점, 양력으로 1월 8일 지점 우리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동지를 새해 시작으로 봤다 그러면 토끼해고요. 입춘을 기준으로 해를 넘긴다 그러면은 요거는 아직 지나기 전이니까, 입춘 전이니까 이건 아직까지 토끼해가 안 들어선 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근데 사주는 어디서 따진다 그랬죠? 이거 따진댔어요? 이거 따진댔어요? 사주는 이거 따진다 그랬죠? 그죠? 사주팔자집 가면 아직 입춘이 안 지났으므로 올해는 아직까지, 오늘은 아직까지 범띠예요. 2월 4일이 지나면서부터 토끼띠고요. 2월 4일 전까지는 아직까지 태어나는 애들은 다 호랑이띠예요. 자, 근데 제 말 조금 어렵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밑에 거는 배웠어. 방금 후년에는 12년에는 진년이고요, 13년에는 뱀년이고, 이 밑에 거 작년은 이제 호랑이띠고, 이건 다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작년엔 경인년이라고 했고 내년엔 임진년, 이런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간이. 그죠? 예. 천간은 십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이지지. 그래서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간지라고 해요. 간지. 요즘 애들 말로 간지가 뭐예요? 젊은 애들 말로 간지. 자, 그때 요게 이제 자축인묘진사오미 요거고요. 요거가 이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걸 갖다 씁니다. 그래서
요 놈도 한 바퀴를 돌게 되는데 요 놈은 동쪽이고요. 요 놈이 남쪽이고요. 요 놈이 서쪽이고 요 놈이 북쪽을 나타내요. 요 놈도 순환을 한다 이거지. 이놈 자축인묘 순환하듯이 이놈도 순환하면서 이제 짝을 지으면서 돌아가는데, 자 이쪽이 북쪽이다면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이다. 그럼 여기에 겨울 석달 해자축, 봄 석달 임묘진, 가을 석달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놈들은 어떻게 배속이 되느냐. 이놈들도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어 놨어요. 갑을 병정, 이게 무기라. 이거 어떻게 쓸까? 무기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신이 서쪽을 맡고 있고 임계가 북쪽을 맡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동서남북 배치를 또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좀 잘 알아보려고 24절기에 대해서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만들어요. 패턴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 글자들이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아들 자자부터 또 출발합니다. 조금 어렵나? 저 너무 작게 그렸어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들 자자 옆에 개가 있고요. 건너뛰어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있고, 인묘진 사이에 갑을이 들어가 있다 없다? 인묘진 사이에, 인 동쪽에요. 동쪽에 인묘진 사이에 갑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사오미 사이에 병정이 들어가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 다음 신유술 사이에 경신이 들어가 있고요. 신유술 사이사이에 경신이 들어가 있고요. 해자축이라고 하는 거에서 임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나머지 네 글자가 하나 빠지는데, 자 조금 크게 그릴게요.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갑을이 들어갔고요. 병정이 들어갔고요. 무기는 이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신은 이 안에 있고요. 임계는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빠진 게 뭐가 빠졌어요? 24글자 나침판 안에 이 글자만 채워 넣으면 돼요. 24글자를 지금 제가 집어넣고 있는데, 나침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나침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여기에 집어넣는 게 하늘건이라는 게 있는데 찾아 보입니까? 하늘건 찾았어요? 찾았다 손. 서남 쪽에는 땅곤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상간이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는 손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요거 네 글자, 노란색 네 글자는 팔괘에서 쓰는 글자들이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팔괘에서 쓰는 글자가. 안에 것까지 다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바깥에 거 빨간 것만 갖고 보시란 얘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사이사이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있고 8개 글자 4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글자를 보고 바로 동쪽이다 북쪽이다 서쪽이다 남쪽이다를 알자 이거죠. 여기가 동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뒤쪽이다. 자, 거기서 집 좌향을 이제 아셔야 돼요. 집 좌향이요. 풍수사들이 쓰는 좌향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낼게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쯤이면 동남쪽, 요쪽은 동남쪽. 글자를 보면서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요쪽은 어느 쪽이에요? 남쪽. 이쪽은 서남쪽, 이쪽은 서쪽 부분, 이거는 북쪽 부분, 동북쪽 부분, 동쪽 부분인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집이 이게 뒤쪽이에요. 이쪽이 앞쪽이에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이 집의 앞을 딱 향하니까 이렇게 향하고 있더라. 나침판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이런 방향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좌쪽에 앉아서, 이게 뒤쪽을 이야기하거든요. 좌쪽에 앉아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오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풍수사들끼리 표현하는 방법이 자좌오향이다 라고 말하면 정남향집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 통해서 알게 돼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남향집이다 또는 동향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우리 알아듣잖아요. 풍수사들끼리는 자좌오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뒤쪽이 자고 앞쪽이 오다, 이래서 이건 남향집이 정남향집이다를 서로 의사소통할 때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또 줄여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자, 이게 정반대편, 이거 반대편은 꼭 뭐예요? 당연히 이걸 거고요. 자, 어떤 집이 여기서 너무 삐뚤어졌나? 이게 뒤쪽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집을 뭐라고 말을 한다? 풍수사들은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그러면 축 쪽에 앉아서 밑쪽으로 향해서 앉은 집이다 해서 이걸 축자 미향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안 어렵죠? 이 글자에서 이 글자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여러분들 나침판 갖고 찾아보세요. 빨간 거 있죠? 예? 천천히 아이씨, 밑에 게 막 움직이냐? 빨간 것만 그럼 이 글자에서 이쪽으로 보이는 거는 술자 진향집이다. 우리는 동남향집이라고 말하는 것을 풍수사들은 술자 진향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안 해요. 한자만 익히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패처를 갖고 가면 실험하려고 그랬는데 실험이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자기네 집 자양 알아오십시오 하려고 그랬는데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요게 몇 도? 하나당 15도라고 했죠? 예? 그럼 요건 0도서부터 합해서 15도. 여기는 15도, 어쨌든 여기 15도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자기 집을 인터넷 켜가지고 자기 집 주소를 치면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 자기 집이 딱 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슨 향집인지를 한번 일주일 안에 검색, 무슨 향집인지를 한번 알아갖고 오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별 상관없습니다. 더 좋은 걸 원한다면 조금 가격은 비싸긴 하겠지만 바꿔드릴게요. 전화 한 통화하면 되는데 뭐. 이것도 놔두고 새 거 갖고 오라 할까요? 이거 사실 분 이거 사시고 저거 사실 분 저거 사시게. 안 그래? 그 제가 나중에 한번 보면 되죠 뭐. 자, 제가 35,000원짜리를 갖고 오라 할게요. 그럼 조금 더 많이 공부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까? 충분한 이것까지는 그래도 감당할 만한데 딴 거 보면 갑자기 눈이 아프죠. 제 것만 보면 눈이 아프죠. 아마추어 이것만 해도 충분하대. 더 필요하신 분 손. 다른 걸로 주문해 달라 그러면 내가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이문 있고 아니면 아니고 예? 글자가 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알아서 제가 2가지 갖다 놓을 테니까 사시고 싶은 거 사세요. 오케이. 예. 하나 35,000원짜리 갖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자기 집을 이제 무슨 자 무슨 향인지 알아 갖고 오시면 된다. 그 힘든 숙제도 아니다. 힘든 숙제 아니죠. 예. 자, 근데 이때 줄여서 쓸 때는 위에 글자만 줄여서 말합니다. 이게 정 180도다 보니까 이쪽 하나만 이야기하면 당연히 미향이고요. 이거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거예요. 180도 있는 글자들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자 맞은편엔 이 글자가 있고 이 글자 맞은편엔 이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불러주면 좋지만 줄여서 써야 될 때는 위에 2 글자만 불러주는 게 풍수사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집 자양이 어떻든 그 집 무덤이 어떻던데 그러면 축자더라 그러면은 그래 축자더나 이해된단 말이에요. 제일 정확한 발음은 뭐예요? 축자 미향이더라 하면 제일 정확한 발음이지만 줄여서 쓰면 축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그 집은 미향이더라 그러면 잘못 배운 거죠. 위에 걸 빼버리고 밑에 것만 미향집이더라 배우면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동남향집이더라 서남향집이더라 향을 이야기하잖아요. 풍수에서는 오히려 위에 걸 더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제 뭐 좀 복잡한 계산을 좀 해야 될 때 위에 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밑에 거를 사용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분이 있고요. 앞에 이제 음식물 놓는 상석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분의 업적이랑 자손들이랑 쫙 쓰고 나서 맨 뒤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면은 요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임자. 그럼 이건 이 무덤은 어떻단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무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여 무덤을 이제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개축할 일이 있어가지고 흩었다가 다시 또 올리고 할 때 비석을 다시 얹을 때 요 방향대로 그대로 얹으면 되는 거예요. 요게 방향을 시신 처음 묻을 때 방향을 가리켜 주는 건데 요 2개 중에 어느 걸 쓴다? 위에 걸 쓴다. 그러면 그 안에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맨 안쪽에 보면은 파란색 분홍색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예? 그것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쯤 제가 강의를 할까 싶어요. 요게 양택 3료라고 하는 건데 전부 다 강의하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는 못 해드리지만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양택 3료가
아주 100% 정확한 이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건 활용하고 빼먹을 건 빼먹자는 얘기죠. 요거 가지고 좋은 집 나쁜 집을 가리는 거거든요. 이런 집일 땐 좋은 집이다, 이럴 때는 나쁜 집이다 가리는 게 그거 빨간색, 분홍색하고 파란색 색깔 칠해져 있는 팔개 그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궁금하신 게 뭐가 있죠?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운 것 중에 궁금하신 거. 다음 시간은 진도 안 나갔으니까 모르고, 안 그럼 뭐 또 다른 생활풍수 인테리어도 좋아요.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역시 생활풍수 인테리어도 또 같이 해나갈 예정이거든요. 예, 정하면 가면 되죠. 이제 녹화 안 해도 돼요. 끝났어요. 예.